안녕하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정말 틀린 말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부터 하자면 저는 올해로 나이 31에 결혼한 지 3년 차를 맞는 여자입니다. 테이블 10개짜리 작은 식당 하나를 하고 있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남편 가게가 갑자기 바빠진 와중에 사람 구하기는 힘들어 일손이 딸려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당시 회사에서 받던 월급을 생각하면 제가 남편 가게에 나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남편 가게에서 나갈 인건비를 제가 대신 몸으로 때우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 월급이 적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건 아무래도 언젠가는 육아를 이유로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고 회사에 정해진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지만 가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게가 바쁜 만큼 회전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그게 바로 가게 평판과 이어질 테고 평판이 나빠져 손님이 줄어들면 그만큼 매상을 견인해오지 못할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대학생 시절에 잠깐이나마 서빙 알바를 했던 적이 있기도 하고 주방에서도 일을 했던 적이 있던지라 금방 가게 일에 적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때쯤부터 배달 주문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면서 주방도 도와주고 가게 일도 봐줄 수 있는 제가 세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더 절약을 할 수 있었으니 여러모로 더 이득이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던 게 결국 제 몸 하나 갈아 넣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지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많이 고생하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어서 더 열심히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남편 가게를 도와주면서 평판도 훨씬 좋아지고 식당은 점점 더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사라는 게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새로운 식당, 특히 배달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도 많아지고 손님들도 늘 새로운 걸 찾다 보니 나날이 오르던 배상은 점점 정체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나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나마 배달 주문 덕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불경기가 길어지다 보니 배달비 부담 때문인지 물가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배달 주문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료비들이나 가스비 같은 게 터무니없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원가는 오르지, 매출은 줄어들지. 점점 남편과 저 두 사람 인건비도 못 건질 때가 많아졌어요. 가게 일 도와준다고 자녀 계획도 조금 밀어놓은 상황이었는데 가게 장사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이 항상 붙어 있으니까 사소한 일로 다투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냥 남편 가게가 어떻게 되던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내 경력이나 지킬 걸 하는 후회가 생긴 적도 있었고요. 원초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남편을 원망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 서로 날 세우고 그러는 게 점점 지쳐가는 와중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도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쯤부터는 남편도 바쁜 시간에만 직원 한 명 두고 쓰는 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가게를 나와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거의 대학교 졸업하자마자부터 직장 생활을 했던 터라 제 경력이면 금방 관련 업종에 취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그것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경력 단절이 있었기도 하고 업계가 워낙에 트렌드에 민감한 쪽이다 보니 장기간 경력 없이 업계를 떠나 있는 제가 취직하는 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제가 회사 다니던 당시에 아름아름 친하게 지내던 인맥들 덕분에 집에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감을 받아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수입만 따지고 본다면 회사 다니며 월급 받는 것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지만 남편 가게에서 신경 날카롭게 곤두세우며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새 직원을 구해 나가는 인건비보다 제가 버는 게 더 많았기도 했고요. 남편도 그동안 자기 때문에 경력도 끊고 고생한 저에게 미안했는지 제가 가게를 떠나고 새로운 경력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응원해줬어요.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벌던 것과 비교해보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렇듯이 남편하고는 사이가 나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시댁에서 시작하듯이 저 또한 다를 게 없었어요. 남편이로 2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시누이지요. 사실 결혼 후에는 가게 일 돕는다고 정신없이 바빴던 터라 시댁과는 거의 마주치거나 갈등이 생길 일이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식당 특성상 주일이고 주말이고 상관없이 가게 문을 열어야 했고 명절 때도 배달 주문 같은 거 생각해서 가게를 늘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게를 떠나 집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는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가게를 지켜야 했지만 저는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가게를 나오고 재택근무를 시작하기까지 2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게 시어머니 눈에는 썩 좋게 보이지는 않았나 봅니다. 제가 회사까지 그만두고 남편 가게 일을 돕겠다 결정했을 때는 현모양처가 따로 없다 하시던 시어머니가 아들이 힘들게 가게 지키며 돈을 벌어오는데 집에서 띵가띵가 놀고만 있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실상은 그게 아니고 저도 그때 일자리 구한다고 마음고생하면서 쉴 틈 없이 회사 알아보고 이력서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제게 눈치를 주는 상황인데 신우랑 무슨 갈등이 있냐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신우네도 딱히 형편이 좋은 곳은 아니에요. 신우네 또한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고 육아도 중요하지만 형편상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관둘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당시 출산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 가게 일을 돕고 있을 때는 애는 언제 가질 거냐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는 시어머니가 제가 취직을 준비하기 시작한 때를 기점으로 저한테도 신혼애를 본받아서 얼른 아이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녀 계획이 없던 것도 아니고 특수한 상황 덕분에 미뤄지게 되었지만 저 또한 딩크로 살 계획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당장 유일한 밥벌이 수단인 남편의 가게가 저런 상황에 무턱대고 아이를 가지는 건 딱히 좋은 계획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본의 아니게 3년 긴 시간을 미루게 된 거 더 많이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1년 정도는 상황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불경기도 언젠간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남편 가게가 잘 되던 시기에는 2사람 인건비 이상은 벌던 곳이었으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나서 준비해도 늦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아이를 가지라고 했던 진짜 이유가 뭔지는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출산을 할 때쯤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막 시작했던 차였거든요. 그때 슬그머니 진짜 이유를 저한테 툭 던지더라고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이유는 딱 하나로 정리가 되었어요. 신우가 다시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니까 신우 아이를 제가 돌봐줬으면 했으면 싶었던 거였죠. 제가 그걸 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차피 집에서 놀고 있기도 하고 너도 앞으로 애엄마가 되지 않겠냐며 미리 연습해본다 생각하고 애를 대신 키워보라 하더라고요. 시기상 시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라고 노래를 불렀던 걸 생각해보면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당연히 아이를 돌봐야 했으니 신우아이까지 저한테 맡기려는 심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설명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그때 막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던 차였기도 해서 그 제안에 대해서는 당연스럽게 거절을 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결혼 전에 약속한 건 양가 부모님께 작게나마 생활비를 드리기로 한 거였는데 벌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그 돈을 줄이거나 따로 안 드렸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우 아이를 봐줘야 한다면 앞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걸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니 신우애 키우라는 이야기는 쏙 들어가더라고요. 다행히 남편도 중간 역할을 잘해준 덕분에 그게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 이야기는 완벽히 정리가 된 거라 생각했는데 6개월쯤 지난 뒤에 신우가 저한테 기니할 이야기가 있다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교류도 거의 없이 지내던 신우였는데 기니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그게 좋은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더니 신우가 꺼낸 이야기는 결국 시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나마 6개월간은 출산휴가를 내서 신우가 직접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힘들었나 봐요. 회사에서도 눈치를 주고 신우 책상을 뺀다니 어쩐다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예 회사를 그만두기에는 심해부 외벌이로는 육아까지 턱도 없다고 자기가 꼭 출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했기도 하고 저 또한 다른 이유지만 경력이 단절된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저는 재택근무로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기도 했고 더군다나 남편 가게 매출이 당장 회복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와중이었는데 저 역시 일감이 썩 많이 들어오던 편은 아니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저대로 신우아이 돌봐주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여유를 찾고
신우는 신우대로 아이 걱정은 내려놓고 경력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야말로 일석이조 윈윈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하지만 저도 할 일이 아예 없던 건 아닌지라 신우한테 일단 어린이집을 보내놓으면 제가 하원까지 시켜주고 심해부나 신우 퇴근할 때까지는 봐줄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우도 제가 아이를 케어해준다는 말에 얼굴이 화색이 돌더라고요. 남편은 저도 일을 하는데 애까지 돌보려면 힘들지 않겠나 걱정을 해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조금이나마 더 벌어오려는 저를 두고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더라고요. 이래저래 알아본 결과 어린이집에 일단 등원시키면 4시에 끝나 하원을 시킬 수 있고 신우나 심해부 둘 중에 한 명이 퇴근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늦어도 오후 7시 전후였어요. 대략 3시간 정도만 봐주면 되는 거니 하루에 3만 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이었고 저도 제가 하는 일 외로 조금 더 여윳자금을 만들기 위해 하겠다 했지만 더 달라고 하기도 뭐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신우집이나 시댁이나 거리가 그렇게 먼 편은 아니었던지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딱 일주일이 지나니 신우가 처음에 말한 것과는 다른 부탁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운 동안 회사에 미운털이 박힌 것 같으니 남들보다 훨씬 일찍 출근을 해야겠다며 혹시 저한테 아이 등원까지 시켜줄 수 있느냐 부탁을 해왔어요. 저도 집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일을 하고 있는 거라 그건 좀 힘들겠다 했더니 어차피 재택근무인데 어디서 하는 게 뭐가 문제겠냐며 출근하는 셈 치고 조금 일찍 와서 아이 등원시켜주고 자기 집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냐고 계속 부탁을 해왔습니다. 노트북 하나만 가져가면 사실 웬만한 업무는 다 볼 수 있던 상황이기도 해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점심 식사가 걱정이긴 했는데 신우가 그래도 신경 써준다고 냉장고에 시어머니가 해다 주신 반찬도 꽉꽉 채워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처음 몇 주 만이 전부였어요. 제가 반찬 투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점점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신우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 싶었어요. 아이 등원시켜주고 일하다가 점심때가 돼서 부엌에 가보니까 전날 신우네가 먹은 설거지거리가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릇 몇 개뿐이지 뭐가 엄청 많았던 건 아니라서 제가 먹은 거 치우는 김에 같이 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똑같이 설거지거리가 싱크대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는 그냥 제가 먹은 것만 치우고 말았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 갔는데 전날 낮에 봤던 설거지거리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전날 저녁 식사 설거지거리가 추가가 돼서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날은 식사를 나가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역시나 전날 저녁 식사 설거지거리가 추가돼서 3일치가 쌓여있는 거예요. 회사 일이 암만 힘들다고 해도 그때쯤부터는 조금 의도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설마 누나가 힘들어서 그랬겠지. 저를 시켜먹으려 그런 건 아닐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살짝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자기가 가게에서 다음날 먹을 도시락을 만들어서 올 테니 괜히 밥 얻어먹었다는 생각에 설거지 같은 거 해주지 말아라 하더라고요. 엄연히 애 돌보는 거 해주기로 간 거지 집안일 해주러 가는 게 아니지 않냐 하면서요. 서로 불편한 일 만들 필요 없겠다 싶어서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이 낫겠다 생각했어요. 설거지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쌓여 있었는데 냄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쌓아놓으면 자기들 밥 먹을 그릇이 없을까봐 그랬는지 그 다음날에는 설거지가 싹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와중에도 여전히 설거지거리가 며칠 내내 쌓여있다가 한 번에 치워지고 그러기를 반복했어요. 그런 걸 몇 번 보니까 그냥 신우가 살림하는 스타일이 저렇구나 하고 말았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건 신우가 저보고 하라고 쌓아놓았던 게 맞기는 했네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항상 7시 전으로 둘 중에 한 명이 퇴근하던 두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8시가 다 돼가는데도 두 사람 다 퇴근을 안 하더라고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라 저도 많이 피곤하기도 했고 언제쯤 들어오냐 전화를 했는데 신우도 심해부도 전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애를 혼자 두고 저 혼자 집에 가버릴 수도 없어서 마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9시가 되고 10시가 돼도 두 사람 다 연락이 통되질 않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두 사람이 연락도 없이 늦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회사 일 해본 사람이 그 정도도 이해를 못 해주냐며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연락이 두절된 건데 걱정도 안 되시냐 했더니
일이 바쁘면 전화도 못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하시는데 제가 회사 일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앞만 바빠도 전화 못 받을 정도로 바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설령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쁘더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맡겨놨는데 제가 설마 애를 두고 집에 돌아가지는 않았을지 걱정이 돼서라도 전화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지 않나요? 아니, 저한테 미안해서라도 어떻게든 짬을 내서 전화 한 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희 남편까지 가게 문 닫고 같이 신우집에서 시조카 봐주며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도 남의 집인데 신우네 안방문 열고 들어가기도 뭐해서 결국 소파에서 남편하고 번갈아 가며 남편이 집에서 가져온 담요 하나 덮고 쪽잠 자면서 자리를 지켰어요. 신우네 부부가 집에 돌아온 건 다음날 점심때나 되어서였습니다. 어디서 뭘 했냐 하니 아이 태어나고 두 사람이 오롯이 보낼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아침 당근에 호캉스 예약해둔 걸 못 가게 된 사람이 싸게 매물을 올려놔서 그걸 사가지고 둘이서 하루 푹 쉬다 왔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저는 어이가 없었지요. 고작 둘이 호캉스 즐기겠다고 해도 내팽개쳐두고 전화도 없었던 거냐 따지니 저한테 집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기 너무 미안해서 일부러 연락을 안 받은 거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한테는 연락을 해서 제가 신우를 찾아도 모르는 척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 별 걱정 없어 보이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왜 그랬던 건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때쯤부터는 저도 더 이상 좋은 마음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저도 불편한 거 참고 신우내서 일을 하고 있던 거였는데 더는 못 해주겠다고 했어요. 호캉스까지 즐길 여유면 이제 회사에서도 눈치 볼 일도 따로 없는 것 같으니 그냥 원래 하기로 했던 대로 하자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 하원시켜주고 두 사람 퇴근할 때까지 아이 돌봐주는 것까지만 하겠다 했어요. 신우는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어딨냐 따지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지만 아무래도 지들이 저지른 짓이 있으니 딱히 다른 말은 못하더군요. 아무튼 여차저차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15만 원씩 하고 신우 때문에 밤새야 했던 하루를 추가해서 5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설거지나 호캉스 등등으로 스트레스 받은 거 생각하면 50만 원, 사실 돈을 벌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금했다는 신우 연락을 받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조차 나오질 않더라고요. 통장에 신우가 돈을 보내긴 했는데 들어온 액수가 받아야 할 돈의 반절인 25만 원 받게 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신우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25만 원은 뭐 현금으로 주시려고 그런 거냐 물으니 신우가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한테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손해라는 거예요. 하루 꼴랑 3시간 봐주고 그 큰 돈을 받아가냐고 성질을 부리면서 자기들도 저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더 많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따지고 들더라고요. 어차피 집에서 일하는 건데 아이 어린이집을 보낼 필요가 애시당초 왜 있냐는 겁니다. 말인즉슨 어린이집은 순전히 저 때문에 보내는 거고 어린이집 비용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가는 건 알고나 있냐고 따져묻더군요. 어린이집 비용 120에 저한테 50만 원까지 주면 자기들도 남는 게 없다는 소리지요. 신우한테 억지 부리지 말라고 어린이집 안 보내고 저한테 시간당 10,000원씩 준다 치고 계산해보라고 했어요. 하루 10시간이면 10만 원이고 주당으로 따지면 50씩이다. 한 달이면 최소 200만 원씩 나가는 걸 모르겠느냐 따졌지요. 그랬더니 신우가 저보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애초에 가족 좋은 게 뭐냐고 서로 돕자고 있는 게 가족인데 저한테는 가족이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느냐면서 따지고 드는 겁니다. 어차피 집에만 있는데 애 좀 그냥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먼저 돈을 밝히고 드니 자기도 똑같이 나온 거라나요. 그렇게 하나하나 계산해서 따지는 제가 괘씸해서 자기도 빼고 주는 거라고 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가 했더니 그동안 제가 신우집에서 일을 했으니 공간 사용료부터 해서 저 먹으라고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값에 전기세까지 다 포함한 거라고 하대요. 그때 설거지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밥은 공짜로 얻어먹어 놓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저보고 사람이 참 못 배웠다고 드는데 누가 누굴 욕하는 건지 싶었지요. 애 키우는 거 연습시켜주는 셈이나 마찬가지니 오히려 자기들이 저한테 돈을 받아도 모자라다는 소리를 하는데 조목조목 따지고 들자면 신우가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뭐 저도 제 시간 투자해서 애 봐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신우 계산대로라면 한 달에 꼴랑 20만 원 더 벌자고 이러고 있을 이유도 없겠더라고요. 차라리 인형 누나를 붙여도 이것보단 더 벌겠다 싶어서 그냥 신우한테 애 봐주는 건 오늘로 끝이다 선언하고 신우집 나와버렸네요.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신혼에는 결국 난리가 났어요. 어린이집이야 계속 보낸다고 쳐도 4시에는 하원을 시켜줘야 하니 중간에 신우가 일찍 퇴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연습하는 셈 치고 공짜로 신우 애를 키워달라는 시어머니였는데도 자기 딸 자기 손자 봐주는데 그냥 해주긴 싫으셨나 봐요. 신우한테 한 달에 250만 원씩 달라고 하셨다네요. 그런데 신우벌이가 딱 그 정도였거든요. 신우 딴에는 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었나 봐요. 결국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변명이랍시고 한다는 게 그게 다 시어머니 생각에서 나온 거였다며 시어머니와 저를 이간질까지 하려 들대요. 제가 신우 아이를 공짜로 봐주는 게 맞다고 자꾸 시어머니가 옆에서 바람을 넣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돈 줄 거면 집안일이라도 시키라던 시어머니 말 때문에 설거지도 저한테 떠넘기려고 했던 거라고.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이게 다 시어머니 탓이라고 원래 하던 대로 하자면서 저를 설득하려 들길래 신우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말하고 제 생각을 말해줬네요. 시어머니한테 250씩 드리고 식사 준비며 설거지에 청소까지 다 시키시라. 그리고 공간 사용료를 시어머니한테 청구를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돌려받으시라고요. 저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 말이죠. 그러면 신우도 그렇게 손해보는 게 아닌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신우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잊지 못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결국 신우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경력이 끊긴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저였지만 신우가 그렇게 된 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많이 나빠졌고 신우랑은 거의 연을 끊은 거나 마찬가지처럼 지내고 있어요. 솔직히 연을 끊는 게 두렵다거나 무섭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연 끊고 지내면 저한테는 더 이득이지 않나 싶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난처하긴 하겠지만 이번에 남편도 신우와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있으니 쉽게 풀 것처럼 보이진 않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